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수첩을 남긴 인물이죠. 오늘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번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워낙 의혹이 많아서 취재진이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는데 그 모습부터 한번 이야기 보고 나눠보겠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수사단 별도로 꾸리려고 하신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려 하셨나요? 자, 배전위원님, 이거 보면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나왔는데 아무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예. 그렇게 질문하는 기자들을 노려봤다. 아, 그래요? 뭐 이런 예. 이야기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예. 전 정보사 사령관인데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기 점집 인근의 롯데리아라는 곳에 현직 장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계엄을 모의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압수수색을 했더니 수첩에 예. 뭐 사살한다, 뭐 수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정말 엄청난 믿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벌어졌다는 게 정말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 지금은 정말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더 이상 국민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경악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께 여쭤보면은 사실 저 키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지금 스모킹건, 그러니까 이번 사태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결국에는 후속 조사에 더 나서게 될 텐데 이 수첩이 앞으로 어떻게 좀 쓰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될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루어졌던 형사 절차에서 가장 예. 핵심이 됐던 증거가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었습니다. 그랬죠. 그 수첩에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었고 예. 그 해당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면서 상당 부분의 혐의가 이제 유죄로 판단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제 그 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예. 향후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그 수첩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모의가 있었는지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고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실제 진행이 됐었는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수첩에 기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첩에 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가 예. 아마도 향후 있을 형사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주셨으니까 그럼 수첩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어쨌든 경찰이 확보한 이 노상원의 수첩에서는 새로운 키워드들이 계속 나와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이 일종의 수거 대상으로 또 표현이 됐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밝혀진 이 노상원 수첩의 메모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보면은 뭐 국회 봉쇄, 또 수거, 사살, 북한 공격, 수사단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서 요약이 되는데 일단은 수첩에 굉장히 파편적인 단어들로만 적힌 거여서 이게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 사살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해석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 내란죄에 있어서는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1980년도 전두환 일당의 예. 내란죄가 사실은 10년 이후에 문제가 됐는데 내란죄는 세 부류로 그러니까 수괴와 적극 가담자, 그다음에 일반 가담자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지난번에 재판했을 때는 10년 이후에 재판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조사가 안 되고 어떤 그 적극 가담자 일부만 처벌한 식이 되는데 지금은 일반 가담한 자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 예. 뭐 방금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게 첫째로 내란 목적범이거든요. 내란 목적에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한 충분한 자료가 되는지 네. 그다음에 노상원이가
얼마만큼 가담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노상원이 가지고 있는 메모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기획이 됐는지 등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서 목적 범위랄지 그다음에 세부로 나눠 있는 그런 처벌 대상에 대한 그런 확고한 증거가 되도록 수사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첩도 수첩인데 사실 향후 수사의 또 다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영상이 또 오늘 공개됐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요,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영상인데 계엄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간 앞에 모여든 계엄군들의 영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 우선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새벽 1시 42분에 계엄군이 저렇게 담장 외곽을 지나치는 영상이라고 하고요. 또 다음 영상은 이게 새벽 1시 50분쯤인데 우 의장 공간 정문 앞에 저렇게 집결하는 모습입니다. 계엄군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영상이 또 공개됐는데 이거는 새벽 4시 45분,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이제 해제가 된 뒤에 15분이 더 지나서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두 가지를 국방부가 좀 해명을 내놔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영상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공개한 CCTV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간에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영상에 이게 계엄군이 누구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지금 따져봐야 될 건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 이제 공간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고 국무회의에서 해제된 뒤에 철수하는 모습이 찍혔단 말이죠.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이거 2차 계엄을 모의하려는 거 아니었냐, 이런 주장들이 나와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계엄이 혹은 내란이 끝난 게 맞나? 지금 뭐 저희가 이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도 뭐 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건 한 번의 계엄 시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당일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공간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국회에 계속 머무셨다는 거거든요. 네. 뭐 그건 이제 탄핵 의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간보다는 국회에 머무셨다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혹시 우원식 의장이 공간으로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네. 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아까 뭐 노상원 씨 수첩에 나왔다는 것처럼 체포하고 구금하고 혹은 뭐 사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원식 우리 그 박선원 의원께서 오늘인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HID 부대가 아직 그 총기 등을 가지고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벌써 계엄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일정한 규모의 블랙 요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박선원 의원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뭐 방송에서 하신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이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정말 뭐 법의 심판도 받고 본인 얘기대로 그렇게 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는 일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나중에 훨씬 더 뭐 벌을 받더라도 감경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수사를 통해서 더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겠지만요. 그런데 저희가 이 CCTV 영상을 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이건 질서 유지용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장 공간까지 그럼 왜 간 거냐, 이 의문이 남는데 당시 담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께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국회 의사당과 또 국회의장의 공간은 물론 다른 장소지만 저 담화 때 이제 국회의장 공간 얘기는 없었고 또 국회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용으로 병력을 투입한 거다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었는데 이게 그럼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향후 윤 대통령의 재판과 수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 CCTV가? 일단 CCTV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 그리고 향후 탄핵 심판이나 형사 절차에서 윤 대통령이 취하게 될 본인의 입장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와 배치되는 증거를 이제 비교해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뭐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 증거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런 진술 증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이를테면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이 없다면 반드시 증명력이 인정이 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은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노상원의 수첩과 또 CCTV가 향후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정치권 후폭풍도 상당히 거셉니다.